혜미님의 머릿결을 아름답게 할 시간이죠? 머릿결. 네, 안 그래도 머리를 좀 할 때가 되긴 했거든요. 네, 이제 세미님도 즐기시고 계시네요. 좀 즐거워요. 왜냐면 꾸며준다는데 안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사람들도 아름다운 머릿결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이집트 고왕국까지도 올라갑니다. 중세나 르네상스 때는 제비 배설물에 도마뱀 기름을 섞은 젤을 쓴다거나 또 영국에서는 돼지 기름인 라드를 바르고 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비똥에 뱀기름에 거기에 돼지 기름까지요? 실제로 쥐들이 그런 기름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서 그런 걸 막고자 머리에 덮개를 씌우고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철제 우리를 만들어서 또 그런 쥐들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화학 덕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왜 우리나라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창포에는 타닌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역할을 하죠. 바로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설명을 더 들어보실까요? 안에 건전지 있으신 거 아니죠? 건전지 있으신 거 같은데? 실장님 준비해 주시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이제부터 이제 샴푸 시작하시는데요. 네. 이제 샴푸는 또 오셨어요? 뭐야, 이 사람들 어디까지 따라올 거예요? 샴푸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두 성분을 이루는데 샴푸의 역할은 모발과 두피에 묻은 피지나 먼지, 오염물을 제거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거 샴푸할 때는 말 걸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샴푸할 때 이게 진짜 시원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양성 계면활성제로 나뉘는데요. 샴푸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이온보다는 피부 독성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모발에 영양 성분을 주기 위한 트리트먼트. 여러 성분을 넣을 수 있지만 주로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보습 역할을 하죠. 머리카락에 손상된 틈새를 채워서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샴푸는 약 알칼리성이었고 트리트먼트는 약산성 성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약산 성분을 이용해서 pH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야말로 차량거리는 머릿결의 원리가 됩니다. 선생님 경력이 몇 년이시죠? 저 12년. 맞죠? 10년 넘으신 손길이 10년 넘으신 느낌이야. 저 진짜 머리 말리는데 잠들 뻔했거든요.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그다음에 잠시나마 대사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또 오셨네요. 네, 지금 또 타임머신 들어왔습니다. 염색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원전부터 기록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짧으니 동의보감부터 한번 볼까요? 사전초는 머리칼을 나게 하고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즙은 머리칼과 수염을 검게 물들이는 데 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년초에 있는 웨데르락토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외에도 한년초에는 스테로이드, 배당체, 비타민, 사포닌, 탄닌, 그리고 니코틴 등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염색을 했었다는 거네요? 그럼 금발 같은 것도 했었어요? 네, 특히 19세기에 합성 연모제가 개발되면서 염색이 발전했는데요. 1860년대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과산화수소의 탈색 작용을 이용해서 모발을 탈색했죠. 그다음에 1863년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 모네가 파라페닐렌디아민을 개발해서 최초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영구나 영구적인 염색을 위해서는 기존 머리색을 탈색하고 다른 색을 염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염색을 할 때에는 탈색과 염색을 수행하는 각각의 다른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탈색을 위해서는 머리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주로 암모니아나 모노에탄올 아민 같은 알칼리성 성분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 모표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팽창시키기 위해서 모표피를 먼저 들뜨게 만드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과산화수소 사용해서 모표피 사이에 들어있는 멜라닌 색소를 무색의 옥시멜라닌으로 산화시킴으로써 색깔을 없애게 되고요. 이렇게 멜라닌이 파괴된 자리에다가 색소를 채움으로써 염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색약을 바른 이후에는 멜라닌의 빈 자리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의 뒤에 머리를 감아야 원하는 색깔이 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염색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상한 것 같아요. 염색은 실제로 화학적으로 모발을 뒤집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은 혜미 씨 머리카락이 많이 상하고 거칠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색 탈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화이트보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은 주로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니까 진짜 약간 선생님 같으시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성분이 알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나선 구조가 많이 이렇게 발달한 단백질 구조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모발의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이 힘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떤 모발의 형태를 잡아주게 되고 다시 이후에 산화제를 넣어서 이 이완결을 복구시키고 또 pH를 조정해서 이 수혈결까지 복구가 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의도한 이 형태의 모발의 형태로 이제 펌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펌인 열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열펌 많이 하죠. 첫 번째 약제를 통해서 모발의 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살짝 열을 줘서 가열하게 되면은 모발에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결합이 다시 복구가 되면서 그 이후에 중화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도포하게 되면은 잡아놓은 모양 형태로 모발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님이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 제 주변에 요새 탈모 걱정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혹시 이것도 화학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네,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뭐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과 안드로겐 수용체가 관여하게 됩니다. DHT와 안드로겐 두 가지가 많으면은 탈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안드로겐이나 DHT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모약을 개발을 하고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젊을 때 관리를 해야 돼요, 맞죠?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거울이 없어서 안 보여서 그런데 봤을 때 어때요? 저 아까보다 한층 더 또 아름다워지시는데요? 지금 방금 여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세민이 얼굴 잘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그럼 약간 오늘 좀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남아있죠? 이제 활용 정점, 세미님의 이번에 마지막 조각, 내일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 예뻐지는 화 마지막을 기대해 주세요.